매립장 건설을 두고 주민 반대가 거셉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허가기간 항의 방문 등 반발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거지가 한창이지만 농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강원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골목 상권 소비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강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지원됐는데도 여전히 침체에 놓인 폐강 지역을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에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을 재차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수백 명이 공설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한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을 놓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쇳가루, 냄새의 폐성면, 폐수 슬러지가 만들어내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주문진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각 단체 대표들이 나와 반대 연설을 하며 집회를 독려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을 형상화한 관을 태우는 화형식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사업 허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던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재차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사업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에다가 지역 주민들의 오늘 이런 모습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전달하고 올 것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에 추진 중인 매립장 조성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 면적은 34만 제곱미터, 시설 공사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사업자는 폐기물은 별도의 처리 작업을 거쳐 매립하고 침출수 오염을 막기 위한 정화시설도 설치하는 등 매립장은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선진지 매립시설 견학을 통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고 있고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과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후년쯤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강릉시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농촌 들녘마다 벼베기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농촌은 풍년이 예상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농민들은 출하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춘천시 신동면의 논입니다. 한 해 정성 들여 키운 벼 재배 규모는 8만 2천여 제곱미터. 올해 400톤의 벼를 수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은 수확이 마냥 반갑지 않습니다.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요소비료 같은 경우는 뭐 10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민이 살 때 그런 거는 다 올라갔는데 쌀값은 올해는 최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올해 농사는 다 져놓고. 이달 24일 기준 쌀 평균 가격은 20kg에 46,400원으로 평년에 비해 5%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59,000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는 쌀 생산량이 평년 대비 8% 가까이 늘면서 시중 재고량이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확한 쌀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를 3차례 시행했지만 농민들은 최저 입찰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 격리는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값과 기름값 등 영농자재비도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올라 실질 소득이 줄었다며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가격 결정권이 없는 것은 이미
농사짓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가격도 모른 채 경매를 올려붙이는 이러한 구조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올해 강원도의 쌀 재배 면적은 전국의 4%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비축미 물량과 매입가에 따라 쌀값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부에서 사들이는 쌀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농민들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쌀값 방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물가가 급등하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지역화폐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에서 10% 할인 혜택 때문인데요. 그런데 강원도가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강원 상품권 발행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추석 물가 안정 대책 발표 기자회견. 김진태 지사가 강원 상품권 발행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달마다 60억 원이던 발행액을 9월에만 12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행이나 할인율 확대는 없었습니다. 60억 원이 늘어난 발행액은 10월과 11월 발행액의 절반, 30억 원씩을 미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용자들이 기대했던 할인율도 5% 그대로입니다. 김 지사는 이것도 특혜라고 했습니다. 상품권은 사실 5% 할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혜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1인당 월 30만 원의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2만 명이 살 수 있던 상품권을 6만 명이 구매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더 나아가 내년 강원 상품권 발행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 상품권 발행 규모는 770억 원. 지난해 1285억 원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상품권을 10% 할인해 주라며 정부가 주던 예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역 화폐를 현금 살포성 사업으로 간주해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강원도도 이런 정부의 기조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 상품권 발행을 500억 원대로 줄일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골목 상권 소비 촉진으로 이어졌던 상품권 발행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원도 전통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데 뭐 도움이 됐다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축소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년에도 지속될 고물가 위기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할인된 지역 화폐를 선택했던 소시민의 바람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폐광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탄광들이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되면서 폐특법이 만들어지고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였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준호,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4조 원 가까이 공적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공적 자금은 관광시설뿐 아니라 대체 산업 육성, 주민 후생복지 등에 대거 투입됐습니다. 특히 열악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3분의 1가량을 썼습니다. 도로와 하천이 놓이고 주택도 날로 정비돼 생활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비해 조금 달라진 것은 지역의 조경이랄지 기타 가로등 정비랄지 이런 것은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폐광지역 시군별로도 적게는 1,000억여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관광시설과 각종 투자 사업들은 폐광지역의 쇠락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태백 365 세이프타운이 그렇습니다. 10년간 누적 적자가 200억 원가량에 달하면서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자 상위 기관의 운영권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강원도가 운영을 해줄 것을 많이 이제 건의를 드렸고, 그럼에도 지금 현재 어떤 그 중앙부처나 강원도의 어떤 입장이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할 만한 입장은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 입장이고요. 여기에다 태백 오로라파크와 삼척 도계 유리나라, 무분별하게 들어선 박물관 등도 현상을 유지하기가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 130여억 원을 들여 조성된 태백 체험공원 내 탄광 사트촌입니다. 피서철인데도 관람객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시설 곳곳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폐광 지역 시군들이 대부분 리조트와 같은 관광시설을 짓는 등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 투자하면서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 산업은 솔직히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자체가 손잡고서는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 투입이 기반 시설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데 치중되다 보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고속도 저것은 또 나쁘지요. 나빠요. 나쁜 데다가 지금 공장도 돌아가고 못 돌아가 전반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낙후된 인프라 개선에 우선하다 보니 지난 27년간 공적 자금을 투입해 관광 산업을 포함한 주민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지만 그 실적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체 산업을 육성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달랐을까? 그 성과는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해발 고도 800m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폐광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개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200억여 원 가운데 폐광 지역 기금을 554억 원이나 투입해 대학교를 세운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재 전교생은 2천여 명, 대학생들이 폐광 지역에 머물게 해 급격한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나니까 경기가 자꾸 이제 침체되는 거죠. 그 주변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나 보겠네요. 예, 오시는 손님들도 한 분 한 분 말씀 경청해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지난 2010년부터 폐광 지역 기금 등 4,500억여 원을 투입해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이곳 백신 산업단지와 대학 병원까지 유치해 바이오, 의학, 의료 분야를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 성격의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바이오와 백신 산업의 정책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며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체들이 인력난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하고 온 산업체도 떠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제일 큰 고민이고요.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 면역 이런 쪽에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가야 된다. 폐광 지역에서 가장 공을 들인 대체 산업은 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입니다. 폐광 지역 진흥지구 안의 일반 산업단지에는 이전 기업 지원 보조금과 대체 산업 융자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를 견인할 사업은 부족합니다. 기존에는 SOC 위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는 관광산업 위주로 좀 가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광들이 또 문을 닫게 되면서 해당 시군들은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할 만큼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 정책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통해 대체 산업 발굴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행 탄광은 없지만 폐광 지역으로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 보령 지역에서는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주장은 우리 충남의 일부 지역만의 이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시군들도 제도에 맞게 태백은 항로와 특화 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삼척은 수소 특화 산업단지, 전남 화순은 기존의 백신 산업 특구를 첨단 의료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또 산업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 폐광되는 석탄 산업은 구성원들의 일자리 또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적절한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는데 또다시 폐광의 위기를 맞게 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